17번 폐쇄경제학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 곡선은 우하향, 단기 AS 곡선은 우상향, 장기 AS 곡선은 수직선이다. 17번은 표준적인 폐쇄경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D 곡선은 우하향하고 단기 AS 곡선 SAS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우상향하고 장기 AS 곡선 LAS는 수직선이다. 물론 잠재 생산량 수준에서 수직선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니까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균형점이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게 되고 균형 국민소득은 잠재 생산량을 초과한 Y1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재 생산량보다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단기 총 공급 곡선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경기 과열로 인해서 이 국가의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기업들의 생산 비용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여서 총 공급 곡선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정 과정은 잠재 생산량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균형은 점 C에서 달성이 되고요. 물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박스를 하나씩 보면 기업 단기의 균형 소득 수준은 증가한다. YF에서 Y1으로 단기적으로 증가를 했죠. 2번 장기의 균형 소득 수준은 증가가 아니라 원래의 잠재 생산량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디귿 장기의 고전파의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전파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변수들, 그러니까 균형 노동량, 실질 임금, 그리고 균형 산출량은 실질 변수들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과정에 명목 변수인 통화량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물가만 상승하고 생산량 수준은 잠재 생산량 수준으로 불변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실질 변수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서 물가만 상승했을 뿐이지 실질 변수는 불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고전학파의 이분법은 통화량의 변동이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서 실질 변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적절한 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 변수의 균형값이 불변이기 때문에 고전파의 이분법은 적용되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린 보기고요. 리을 장기 균형 소득 수준은 잠재 산출량 수준 YF에서 결정이 되고 있음을 봤죠. 리을은 맞는 보기고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니은 디귿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경제 학파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번은 경제 학파에 대해서 특징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학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제에 두 문제를 링크를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고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차이, 그리고 경기변동 이론에서 실물 경기변동 이론과 세케인즈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의 특징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각 보기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한다. 고전적 이분성과 같이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은 고전학파의 주장이 맞죠? 니은 실물 경기 변동 이론, 이것은 균형 경기 변동 이론으로서 고전학파 계열의 경기 변동 이론이 발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RBC라고도 하고요.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을 전제한다. 고전학파를 계승한 이론의 하나니까 가격 기구의 신축성을 당연히 전제하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케인즈 학파는 경기 침체 원인이 총 공급이 아니라 총 수요의 부족이 있다고 주장했죠. 틀렸고요. 리을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경직성이 나오면 이것은 케인즈 학파 계열임을 알 수가 있죠.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메뉴 비용 이론은 세케인즈 학파의 주장이다. 케인즈 학파의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한 경기 불균형 현상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 세케인즈 학파의 메뉴 비용 이론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 문제는 기역,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A 국가는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이고 매 기간 동안 실직률, 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이죠. 그리고 구직률, 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2%와 18%이다. 균제 상태의 실업자 수는? 19번은 자연 실업률에 관한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이고요.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가 되고요. 우리가 실직률을 스몰 s, 구직률을 스몰 f라고 할 때 문제에서 경제활동 인구 L이 1000만 명으로 주어져 있고 실직률은 2%, 구직률은 18%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균제 상태의 실업자 수를 묻고 있는데 균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경제 변수들이 일정한 비율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시장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즉 실직률 곱하기 취업자, 이것은 취업자 중에 실직하는 사람 수가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구직률 곱하기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업자 중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것 두 개가 같을 때 노동시장은 균제 상태에 있게 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실업자 수 U니까 2를 L과 U의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2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뺀 것입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L과 U끼리 정리를 해준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U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식이 되고요. 그래서 S, F, L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이것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100만 명이 실업자 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2021년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용통계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청의 고용통계 작성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15세 이상 인구는 정의가 조사 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가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진 않았으나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취업자의 정의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이거나 동일 가구 내에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실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엔드 조건이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가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의 정의를 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버지가 수입을 위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이것은 동일 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죠. 조사 대상 주간에 무상으로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한 자녀, 주당 18시간 이상에 해당하죠. 그리고 무상으로 일했으니까 무급가족 종사자 조건이 맞게 되겠습니다. 즉 취업자에 해당하죠.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니까 여기서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고요. 2번,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한다. 취업자는 이미 구직이 된 상태고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라는 조건에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자가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가 되죠. 그러면 비경제활동으로 가게 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가 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하겠죠. 맞는 보기고요. 3번, 질병으로 입원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것은 일시적인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죠. 이것은 이 다에 대한 내용이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취업자에 해당하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 대학생이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 대상 주간에 주당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것은 취업자의 조건 중에 가에 해당하죠. 이것도 맞는 보기고요. 5번,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바로 이 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